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제가 기존 영상 10억을 만들게 해준 책 3권 영상에 이어서 자산 10억을 만든 후에 추천하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자의 그릇. 이 책은 일단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쉽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어요. 딱딱하게 이론을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소설처럼 주인공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간단하게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일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사원이 할 수 있는 일과 부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일, 임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르죠. 사원이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임원이 하는 일을 해보라고 하면 무슨 결과가 날까요? 공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점점 능력을 키워가면서 대학까지 가는 거죠. 예전에 주원규 님이 운영하던 심사임당 채널이 있죠. 100만 구독자가 넘었고 1년 전에 이 채널을 팔았어요. 주원규 님은 100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1년 전 영상들을 보면 웬만하면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일부 영상들은 100만을 넘어가요. 그런데 이 채널을 구매하신 분은 100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1년 이내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만 단위, 안 나오면 천 단위, 정말 잘 나와야 10만을 넘기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구독자는 160만이 넘는데 말이죠.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이런 식이에요. 1000만 원을 관리하는 것과 10억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에요. 그리고 100억을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각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이론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해는 했지만 막상 와닿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도 굴린 돈이 몇천만 원에서 1억이 됐다가 5, 6억이 됐다가 10억이 되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축구 선수 메시처럼 처음부터 능력이 정말 좋아서 10대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해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손흥민이나 김민재처럼 단계를 거쳐서 능력을 키우죠. 처음부터 수십억을 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자산 규모를 천천히 키워가면서 돈 다룬 능력을 같이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책이고 필요한 책이에요. 두 번째, 돈의 시나리오. 돈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를 가진 책이죠. 사실 이게 안 돼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3년 뒤에 아파트 잔금을 내야 하는 돈이나 결혼자금 등 사용처가 명확한 돈도 단기간에 뭔가 불려보겠다고 투자했다가 하필이면 하락장을 맞을 때 이 돈을 꼭 빼야 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어쩌다가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도 그 다음 계획이 분명치 않아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사실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도 세우죠. 장기 계획은 언제까지 얼마가 투입되는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되고 중기 계획 중 A라는 계획은 5년 뒤에 완성인데 내년에는 얼마를 투입해야 되고 2년 뒤에는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데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다 세우죠. 단기 계획이야 변경 없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중기, 장기 계획은 매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하지만 자신의 돈에 대해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경우가 정말 드물죠. 잘 세운다고 해봤자 구체적이지도 않고 3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죠. 좋은 내용의 책과 유튜브 영상들이 많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돈을 벌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자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획을 보면서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되죠. 세 번째, 럭키. 운에 관한 책이에요. 저도 제가 재테크에 성공한 게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우고 윈도우를 만든 건 운이 정말 좋아서죠. 빌 게이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1960년대 당시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960년대 미국에 살던 중고등학교 인구가 1800만 명이고 워싱턴에 살던 사람이 27만 명이고 시애틀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빌 게이츠가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이 300명 정도 되고 1960년대 컴퓨터가 있는 중고등학교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됐죠.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린 거죠. 똑같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2020년 3월 초에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 그 전까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보자고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2022년 3월에 코스피가 1400선까지 왔죠. 이건 실력의 문제는 아니죠.
운이 매번 나쁠 수도 없고 매번 좋을 수도 없어요. 투자에 성공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투자에 실패하면 원인 분석을 해야 하지만 운이 없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하지만 나쁜 운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해나가면 운이 나쁜 구간과 좋은 구간을 다 지나가게 되죠. 투자에서 대표적인 방법은 S&P 500 ETF에 10년 동안 매달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그 중간에 운이 나쁜 구간도 있고 운이 좋은 구간도 있기 마련이죠. 성공한 사람들도 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운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나온 책과 함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세팅 그리고 행동 요령까지 익히는 책을 읽고 돈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점점 키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여러 번 개입한다고 이해를 하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